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이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역대 정부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미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는 기시다 총리, 좀 더 진전이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도쿄에서 박성진 특파원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역사인식을 둘러싼 역대 일본 내각의 자세를 계승한다는 견해를 표명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명기한 1998년 한일 공동선언, 일명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며 이런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징용 배상 문제 해결책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다만 기시다 총리와 일본 정부는 이미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보다 좀 더 진전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1998年10月に発表し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 또 3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했을 때도 기시다 총리와 일본 외무상은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사죄나 반성을 새롭게 언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또 회담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따른 한일,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의 가속, 경제 안보 협조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박성진입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를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방검찰청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JMS 측은 총재 정명석 씨뿐만 아니라 조력자들도 신도들을 세뇌하고 조직적으로 정 씨의 성범죄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들은 미모의 여신도들을 선발해 모범적 신앙인인 신앙스타로 부르며 세뇌시켰습니다. 심지어 구속 중인 정 씨에게도 이 신앙스타들의 영상과 사진을 찍어 전달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검찰과 경찰은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에 대한 성범죄 혐의를 두고 충남 금산 월명산 수련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JMS의 2인자가 담당하는 경기 성남 소재 교회도 동시에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이 당시 압수해온 자료에서는 정명석 씨의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정 씨를 도운 조력자들의 범죄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3일 정조은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JMS 2인자 A씨를 비롯해 JMS 민원국장 B씨 등 2명을 준유사 강간 혐의와 준유사 강간 방조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씨의 성폭행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도와준 국제선교국장과 수행비서, 대외협력국장 등 간부 6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장기간 여신도들을 세뇌시키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미모의 여신도들을 선발해 모범적 신앙인인 신앙스타로 부르며 세뇌시키는 일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뇌된 신도들은 신앙스타가 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게 돼 성폭력에도 한거불능 상태가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은 구속 수감 중인 정 씨에게 신앙스타들의 영상과 사진을 찍어 전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명석의 범행이 가능했던 것은 JMS 내 정명석의 측근들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들의 조직적인 조력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따라 A씨를 비롯한 JS 관계자들을 정명석의 성폭력 범죄의 공범으로서 엄단하게 된 것입니다. 대전지검은 JMS 특별수사팀을 해체하고 정 씨와 공범들에 대한 공소 유지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석 달 만에 2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 주 전보다 3,800여 명 많았는데요. 하지만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15주 연속 낮음으로 평가했습니다.
코로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뒤 확진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나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197명. 일주일 전보다 3,800여 명, 2주 전보다는 3,700여 명이 더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42명으로 그제보다 5명 더 늘었고 사망자는 8명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은 것은 지난 2월 1일 이후 91일 만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14,000명대를 유지해 한 주 전보다 약 3% 늘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뒤 확진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15주 연속 낮음으로 평가했습니다. 확진자가 늘고는 있지만 위중증 병상 가동률도 41%로 대응 여력이 충분해 우려할 수준이 아니란 겁니다.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등 기본적인 개인 방역 수칙은 계속해서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정부는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내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희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를 상대로 은행 대출과 공공입찰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임금체불 정도가 심각한 사업장은 즉시 근로감독을 하고 감독 후에도 임금체불이 지속되면 재감독에 나서 형사처벌할 방침인데요. 정부는 다만 임금을 상습체불한 사업주가 돈을 빌려서라도 밀린 임금을 갚겠다고 하면 제재를 면하고 자금 융자도 늘려준다는 계획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임금 체불 사업주를 향해 칼을 빼든 정부와 여당 대책의 핵심은 경제적 제재입니다.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임금을 주지 않거나 1년 동안 5회 이상 임금을 밀리고 그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상습 임금 체불에 해당한 사업장이 지난해 7,600곳, 체불액은 8천억 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피해 정도가 크거나 상습 체불 사업장은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후에도 체불이 지속될 경우 재감독도 하겠습니다. 당정은 이들 사업주를 상대로 형사처벌 외에 은행 대출과 이자율 심사, 신용카드 발급에 불이익을 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사업에도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 제고와 특히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았고 구속, 입법 등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짜 야근과 임금체불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도 강화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경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임금을 상습체불한 사업주가 돈을 빌려서라도 밀린 임금을 갚겠다고 하면 제재를 면하고 밀린 임금 청산을 위한 자금 융자도 늘려준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군벌 간 무력 충돌이 3주째로 접어든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목숨을 건 탈출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난민이 33만 명에 달하는데 상당수는 식량은 물론 마실 물조차 구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과 국제사회가 적극적 중재 활동에 나서고는 있지만 유엔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80만 명 이상이 국경을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언제 총탄과 포탄이 날아들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모든 것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른 수단 국민들. 하지만 이들 앞에는 또 다른 절망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환자들이 제대로 된 식량과 물도 없이 뜨거운 태양에 노출된 채 사막에서 생활하고 있고 약탈과 착취, 학대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8개월 임신부마저 나흘 동안 먹지도 씻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If we fail to act now, it will be too late. The rainy season is coming in few weeks, and if we don't provide any assistance to the 사실상 내전에 가까운 무력 충돌로 벌써 500명 이상이 죽고
수천 명이 다쳤습니다. 33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고 그중 10만 명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주변 국가들과 아프리카 연합 등 국제사회가 적극적 중재 활동에 나서고는 있지만 all our effort to reach as soon as possible a complete, unconditional, efficient, inclusive ceasefire all over Sudan.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유엔은 인도주의적 위기가 재앙으로 바뀌고 있다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80만 명 이상이 국경을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